네, 주요 실험 장비 실습으로서 오실로스코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한 예를 갖다가 제가 뽑아 놓은 겁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한 예. 아날로그 타입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거의 학교도 전부 다 디지털 타입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 아날로그 타입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타입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을 거라는 생각에 디지털 타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사 이름은 필요 없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재는 거예요. 전압 파형을 재는 그러한 계측 장비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멀티미터도 계측 장비고 이 오실로스코프도 계측 장비에 속하는데 이 오실로스코프는 전압을 재는 겁니다. 전압 파형을 재는 거예요. 파형을 재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겨 있는 거고요. 내가 여기 이제 채널 1, 이제 채널 뭐 4까지 있는 아주 좋은 고가의 그러한 장비도 있는데 이 오실로스코프는 채널 1과 채널 2 두 개를 갖다가 사용해서 신호를 잴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오실로스코프인 것이죠. 채널 1 버튼을 누르면은 채널 1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회로의 전압 파형을 여기에 보여주는 그런 장비인 것이죠. 자, 이 사용법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는 대부분의 오실로스코프는 그 자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이 장비도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는 보면은 그 알아보기 전에 이제 우리가 프로브 측정용 프로브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구분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이제 얘를 BNC 커넥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BNC로 서로 되어 있는 이러한 프로브라고 해서 얘는 BNC 프로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얘는 어떨 때 쓰냐면은 신호 발생기 아직 우리가 안 했지만은 신호 발생기하고 오실로스코프를 같이 이렇게 해서 얘가 신호 발생기야. 여기는 오실로스코프야. 그래서 다이렉트로 요거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를 여기에다가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제대로 이런 신호를 여기도 누르는 게 있거든, 버튼을. 그래서 여기 사인파냐 뭐 구형파냐 톱니파냐 뭐 이런 등등의 신호를 갖다 누르고 주파수 그리고 진폭 크기 앰플리튜드 이런 것들을 갖다 설정해서 여기에다가 물려주면은 파형이 제대로 나오나 안 나오나 1대1로 바로 다이렉트로 찍을 때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하지요. 다음에 하나는 BNC 커넥터인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클립으로 되어 있네. 요거는 이제 아까 되는 이제 빨간 거랑 검정 거로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났었죠. 근데 얘는 검정색으로만 지금 보여지는데 얘는 어쨌든 요걸 악어 클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를 여기를 손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벌어지거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톱니 이빨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얘가 악어 모습 같잖아. 이렇게 악어. 그래서 이걸 악어 클립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는 BNC고 하나는 클립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측정용 프로브로는 여긴 BNC고 BNC는 다 들어가죠. 왜냐면 오실로스코프나 신호 발생기나 이런데 여기다 이렇게 BNC를 돌려서 끼문 다음에 돌려가지고는 이렇게 딱 맞추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항상 BNC고 여기는 지금 빨간색 악어 클립이랑 검정색 악어 클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좀 더 부품을 이렇게 클립으로 이렇게 무는 것도 편한데 좋은데 얘는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좀 보기 위해서 접지 라인 여기가 이제 접지고 여기가 이제 빨간 거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는 이걸 검정색 이걸 빨간색으로 할 경우에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접지 라인에 해당되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접지네. 지금 여기에서 이게 접지인 거고 요게 지금 훅팁 이렇게 돼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쪽으로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이게
팁이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죠. 그래서 얘 갖고 이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그 부품이나 그쪽에다가 찍거나 이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지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는 훅 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BNC 커넥터에다가 훅 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측정용 프로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거는 두 개를 주로 사용하고요. 얘는 이제 특수하게 신호 발생기하고 연결할 때 해서 그렇게 할 때 하는 것이고, 신호 발생기 두 개가 있으면 신호 발생기하고도 이제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병용해서. 자, 어쨌든 우리가 실험에는 보통 이거 쓰죠. 자, 한번 요 주어진 그러한 오실로스코프를 사용법 실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실로스코프의 전원을 켜야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 전원을 켜는 거는 여기는 지금 이 뒤에 파워 단자가 있어요. 파워 단자. 그걸 누르면은 이제 파워 단자 전원이 켜지죠. 전원이 켜지고, 그러면 그건 이제 전원을 켰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채널 1에 연결하고, 채널 1에 연결하래요. 프로브를. 그래서 요 프로브를 BNC 프로브를 여기다 채널 1에 이렇게 연결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립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브 팁과 기준선을 GND 단자, 기준 리드선을 오실로스코프의 프로브 컴페어 터미널에 연결해라 라는 얘기인데, 이 프로브 컴페어는 이 오실로스코프가 그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즉 여기에 이거 지금 물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빨간 거를 여기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접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 여기 보면은 요거 거기에다가 이 검정 거를 이렇게 물린 겁니다. 물리고 여기는 프로브 컴페어라고, 여기 글자가 프로브 컴페어 COMP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프로브를 갖다가 비교해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단자에다 연결을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경우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오실로스코프 자체적으로 파형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것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파형이 하나도 안 나오면은 이 장비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이죠. 또는 자기가 어떤 버튼을 잘못 누른 거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프로브 컴페어 터미널에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프로브 체크 버튼을 눌러서 채널 1에서 프로브 검사를 실시하여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여기가 프로브 체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프로브 체크 요 단자를 딱 누르라는 얘기인 겁니다. 누르면은 이 자체의 오실로스코프가 파형을 발생을 시켜서 이렇게 나타나게끔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형파가 이렇게 나타나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할 얘기가 좀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더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화면 하단에 아래와 같이 검사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여라. 전용 프로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프로브 감쇄 개수 설정을 1 곱하기 1배로 변경하도록 안내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프로브 감쇄 개수를 1 곱하기 1배야. 멀티플라이어를 갖다가 1배로 변경하여라 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는 그래서 채널 1에서 프로브 검사 합격이라는 메시지가 이게 아래와 같이 뜨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 여기에 채널 1에서 프로브 검사 합격이라고 이렇게 뜬다 라는 겁니다. 이게 채널 1 이렇게 연결했던 거고, 빨간 거, 검정 거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 체크라고 써있는 이 버튼을 누른 것이죠. 그랬더니 채널 1에서 프로브 검사 합격해서 이 오실로스코프 만든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다음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 타입일 경우에는 이게 디지털 타입인 거고, 아날로그 타입일 경우에는 이러한 오토셋이라는 이런 기능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타입 여러분들 회사 나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오실로스코프를 쓸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타입을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래서 여기 오토 셋 버튼을 눌러서 첨두값, 평균값, 주기, 주파수를 확인하여라. 측정 결과가 구형파, 5V, 1kHz의 표준 신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라. 측정 시 채널 1 메뉴 버튼을 채널 1 메뉴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커플링이 DC인지도 확인하여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첨두치가 채널 1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다 했어요. 채널 1 누르고 그 다음에 채널 1에 꽂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오토셋을 이렇게 누른 거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눌렀을 경우 이런 파형이 뜨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이렇게 했을 경우 채널 1에다가 연결하고 여기 프로브 컴페어라는 데다가 이렇게 연결할 경우에는 얘는 어떠한 파형을 만들게끔 되어 있냐면은 여기에 사실은 써져 있어요.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게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을 거라는 얘기는 여기 5V 그리고 그림으로 여기 구형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 구형파란 얘기야. 쌓일 경우에 이렇게 나와지는 건데 여기는 구형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대부분 구형파를 발생을 시킵니다. 이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거는. 그래서 구형파가 나와진 거고 그리고 5V가 나오도록 그리고 주파수도 여기다 1kHz라고 이렇게 써놨어. 근데 우리 지금 안 보이죠 사실은. 자세히 가서 봐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표준 신호라는 얘기는 이 오실로스코프를 만드는 회사가 나는 스탠다드로 이렇게 디폴트로 이런 신호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잘 그냥 말로는 안 써져 있더라도 매뉴얼 보면 다 써져 있죠. 그런 것들이. 근데 그 매뉴얼을 안 읽고 볼 경우에는 요렇게 요런 걸 보고서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형파가 나왔고요. 현재 구형파 이런 식으로 구형파 렉탱귤러 웨이브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 다음에 첨두치가 5.12V로 떴네요. 이것에 대한 평균치는 뭐 2. 이거 반 나누면 되는 거니까 2.5, 2.56 이 정도가 되는 것이죠. 다음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 주파수가 1kHz라고는 떴네요. 그렇죠? 1kHz, 5V 구형파가 나오는지 우리는 확인한 형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오실로스코프에서 글자 이러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니까 된 것이고 사실은 이 파형 나온 것 같고 얘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 주파수가 그런데 그거 먼저 알아보기 전에 주기하고 주파수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 F는 주기 T분의 1의 관계가 있죠. 쉽게 설명을 하면은 1초에 한 번 이러한 사인 웨이브가 한 번 진동을 해서 이게 1초라고 해봐요. 이때의 주파수는 몇 헤르츠라고 얘기를 해? 그렇지 1헤르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요것이 한 번 이렇게 진동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1헤르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때를 1헤르츠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몇 헤르츠가 될까요? 그렇죠. 2헤르츠죠. 2헤르츠. 10번 왔다 갔다 하면 몇 헤르츠? 그렇지. 10헤르츠야. 1초에 10번 왔다 갔다 하면은 10헤르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볼게요. 1초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어. 그걸 1헤르츠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이거 한 주기는 몇 초야? 주기가 몇 초야? 그렇지. 이게 한 번의 주기잖아. 이렇게 계속되는 건데 여기가 주기니까 이거는 주기는 1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2헤르츠일 때는 2헤르츠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2헤르츠일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한 주기지. 여기가 한 주기란 말이야. 이게 대문자 T. 그러면 이때 이 주기는 몇 초가 될까? 그렇지. 1초를 반 나눈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초. 0.5초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리고 또 3번 반복을 해서 3번 반복을 했어. 한 번, 두 번, 이렇게 3번. 이 색깔이 조금 안 좋다. 검정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주기가 되겠지. 이 주기는 몇 초가 될까? 그렇지. 3분의 1초가 되겠지. 그렇지? 0.333초 이렇게 나가지는 거야. 이 얘기는 주기 t는 주파수 여기 주파수 1Hz일 때는 주기가 1초였고 2Hz일 때는 2분의 1초가 되는 거고 3Hz일 때는 3분의 1초가 될 거고 10Hz일 때는 주기는 몇 초가 될까? 그렇지. 10분의 1초가 되겠지. 그래서 주파수하고 주기와의 관계는 F는 T분의 1이다 라는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파수가 1kHz면은 1kHz는 10의 3승이지 10의 3승분의 1이 주기 t다 라는 것이야. 즉 주기 t는 F분의 1인 거니까 F가 10의 3승이니까 3승분의 1 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 10의 마이너스 3승은 1 미리 세컨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ms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1ms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파형이 뜬 것을 보고서 우리가 만약 이런 정보를 우리한테 안 알려주는 그런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면은 이 파형을 보고서 얘가 몇 볼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가 기준선이 이렇게 있을 경우 위로 한 칸, 두 칸 반 띄었지. 거의 이제 우리가 대략 이렇게 봤을 경우 두 칸 반 띄었네. 보면 여기 채널 1 이거는 다 보여줘요. 또는 안 보여주는 옛날에 그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일 경우에는 이 볼트 퍼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숫자가 여기 써 있거든. 그 숫자 보고서 이제 우리가 전압이 몇 볼트라는 걸 아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야.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일 경우에는 채널 1 2.00 볼트 이렇게 되어 있지. 이게 뭔 의미냐 하면은 여기 한 칸 위로 여기서부터 여기 한 칸이 2볼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2볼트고 거기 반 볼트니까 여기는 몇 볼트가 되겠어? 그렇지. 2볼트 여기가 1볼트니까 5볼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첨두치가 5.12볼트 이게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 5.12 정도 나오나 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봤을 경우에는 대략 5볼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보고서는 5볼트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주파수 평균값은 이제 이것의 평균 요것에 요 위로 올라간 거 이렇게 평균 내면은 이렇게가 평균이 되겠지. 그래서 5볼트 평균 내니까 2분의 5 하니까 2.5볼트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하면은 이 내부에서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했겠죠. 2.5볼트다라는 것인데 얘를 반 나누면 이거는 아닌데 여기도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 소수점 이 뒷자리가 있는 거니까. 다음에 주기와 주파수를 이 파형을 보고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아는 거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얘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로 할게요. 주기 질 때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한 주기가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요 한 주기가 지금 몇 칸 먹었어? 두 칸 먹었지. 두 칸. 여기 보면은 M 써놓고 이제 500 M의 약자는 뭔지는 몰라요 지금 나도. 근데 여기가 500 마이크로 세컨드라고 되어 있네. 500 마이크로라는 얘기는 500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야. 이 얘기는 요 한 칸이 여기 한 칸이 500 마이크로 세컨드다라는 얘기야.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라는 얘기야. 한 주기가 몇 개 먹었어? 두 칸 먹었지.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이게 한 주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계산하면 2 곱하기 5 하니까 1000 되는 거니까 1000은 10의 3승 요거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 붙이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지. 10의 마이너스 3승은 몇이 돼? 1 미리라고 하면 되는 거지. 1 미리 세컨드다 라고 해가지고 아까대 이렇게 계산했었던 거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주기를 구했으니까 F는 T분의 1 해가지고 T분의 1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하고 여기에다가 올리면은 10의 3승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래서 1kHz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파형을 보고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 정보, 첨두치, 그리고 평균값, 주기, 주파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키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트리거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표시를 해주는 건데, 요거는 나중에 이런 설명이 필요하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파형이 나올 경우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눌러서 하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 채널 1 메뉴 버튼을 이걸 누른 것이에요.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 커플링이 DC인지 확인하여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DC로 놓고서 채널 1 누른 거고, 여기에다가는 이건 다 우리가 연결한 상태인 겁니다. 여기에서 채널 1 해가지고 요 버튼을 갖다가 요 버튼을 뚝뚝뚝뚝 눌러주면 되는데, DC 커플링 그리고 AC 커플링, GND 이렇게 이제 구분을, 커플링은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DC는 뭐를 잰다고? 이건 이제 오실로스코프에서 DC를 재는 것은 전체의 파형을 재는 것이죠. 전체 파형, 교류 신호와 직류 성분을 다 같이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준선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전체 파형을, 직류 성분과 교류 성분을 다 합친 파형이 나와지게끔 이렇게 나와지는 것이야. 그래서 얘는 DC 커플링 하면 위로 파형이 나와지는 것이죠. 좀 이따가 다시 이 얘기가 뭔 말인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는 AC인지 확인하여라 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도 기준선이 여기였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아까 DC일 경우에 이 위로 이렇게 해서 나왔었잖아. 여기에서는 지금 뭐가 파형이 어떻게 나왔어? 그렇지, 밑으로 내려왔지. 이 얘기는 교류 신호만 보여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가 2.5V 되는, 여기가 칸당 2V잖아. 여기가 칸당 2V잖아. 그러면 2.5V라는 얘기는 한 이 정도가 되겠지. 3V가 아니라 내가 그 선을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의미만 파악하면 됩니다. 여기 한 칸 떴고 여기 이 정도의 직류 신호를 내가 여기다 더해줘 봐. 즉 여기다 이렇게 그릴게. 요런 파형이랑 그 밑에 요런 파형이야. 여기를 2.5라고 하자고, 여기는 마이너스 2.5라고 하자고. 띠디딩 나가지는 여기는 마이너스 2.5V야. 피크 또 피크 할 때 여기는 2.5V야. 2.5V. 얘하고 여기 2.5V야. 직류 신호는 2.5V야. 얘하고 더해지면 몇이 될까? 그렇지. 2.5하고 2.5하고 더해지면 몇이 돼? 5가 되지. 그러면 이렇게 그릴 때 5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5가 나가지는 것이지. 5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5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하고 여기 2.5하고 요 구간 요거 더해주면 이건 몇이 될까? 그렇지, 0이 되겠지. 0.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 2.5하고 2.5하고 더해지니까 5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형이 나가진다라는 얘기야. 즉 뭔 얘기냐 하면은 교류일 경우에는 교류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직류일 경우에는 이 직류 신호와 교류 신호가 합성되어 있는 파형으로 이렇게 5V가 이렇게 0V, 5V로 이렇게 나가게끔 나와진 것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즉 뭔 얘기냐 하면은 DC는 DC만 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DC와 AC를 합친 파형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대신 AC는 교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DC 성분 이게 여기에 안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 교류만 나타나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C일 때는 전체 파형을 우리가 보는 것이야. 그러니까 항상 웬만하면 전체 파형을 봐야 되는 거니까 DC로 놓고서 우리가 파형을 확인을 하면 되고요. 교류일 경우에는 이제 교류 신호로 보고 싶다 하면은 AC로 이제 보면은 교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그림 설명한 거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채널 1에 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다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기본적인 설명 사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채널 1 메뉴 버튼을 지금 예로 든 그 오실로스코프는 채널 1 메뉴 버튼을 2번 누르면 채널 1이 선택이 해제가 돼요. 즉 제거가 된다라는 얘기, 해제가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채널 2 메뉴 버튼을 누르면 채널 2 메뉴로도 이제 그 파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 2 메뉴 버튼을 한번 눌러서 채널 2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물렸던 채널 1 채널 1 이거 물린 거를 이쪽으로 옮기라는 얘기지. 채널 1 버튼을 2번 누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채널 1이 안 쓰여져. 그 다음에 채널 2 버튼을 딱 누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채널 2가 이렇게 써진다라는 얘기야. 요 노란 거는 노란 거로 이렇게 그림이 파형이 나와지는 거고, 여기는 이제 파란 거로 되어 있죠. 파란 거. 그러면 채널 2로 여기다 꼽고 얘를 여기다 꼽고서 오토셋을 딱 누르면은 이제 파형이 AC일 경우에는 얘가 파란 선으로 이렇게 나타나져요. 여기가 DC일 경우에는 전체 파형이 나타나는 이렇게 5V, 0V, 5V, 0V로 나타나진다라는 겁니다. 이 설명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 DC 커플링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여기 한 번 더 누르면은 GND가 있어요. GND. 이 GND는 기준점을 잡으라는 얘기야. GND를 누르고서 여길 재면은 얘는 0V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나는 어디로 위로 올릴 거냐, 밑으로 내릴 거냐. 그래서 요걸 갖다가 버티컬 포지션. 이건 나중에 또 사용법을 우리가 실험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 위아래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고, 수동으로 할 때, 자동 말고 수동으로 할 때는 버티컬 이거 포지션을 갖다가 위아래, 이건 채널 2에 해당되는 거고 채널 1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볼트 퍼 디비전 해가지고 볼트 퍼 디비전. 그 옆으로 가면은 타임 퍼 디비전으로 해가지고 이 파형의 폭을 넓게 하고 좁게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파형도 그렇게 우리가 수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2로도 지금과 같이 한 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계측 장비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다시 만나보면서 실제로 접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 3강을 마쳤고요. 1주차 4강은 주요 3강만 하려고 했는데 4강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4강 조금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좀 시간 많이 잡아서 4강 직류전원 공급장치와 신호발생기를 하려고 했는데, 직류전원 공급장치 요거만 할게요. 신호발생기는 2주차로 넘길게요. 2주차로 넘겨서 신호발생기하고 오실로스코프 2주차 때는 신호발생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신호발생기와 오실로스코프 같이 연동해 가지고 요거를 종합 실습하는 거를 이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1주차 4강 직류전원 공급장치와 신호발생기에서 직류전원 공급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